2006년 서울대 미술관이 오픈했을 때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보다 램콜라스의 건축을 보러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건축적 제스처가 강한 작품에 이 전시 작품이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미술가들과 학예사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하여튼 20년 전에 당시 한국에서 OMA의 실험적인 건축을 대학 캠퍼스에 도입한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대가 조용한 이 보수적 학술 기관이 아니라 이 아방가르드한 건축을 통해서 동시대 담론을 수용하는 역량이 있음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미술가들은 전시를 위한 공간 설계상의 숙고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미술관에 모름지기 부설되어야 하는 여러 하위 기능들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이라고 아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건물은 작품을 위한 중립적인 상자, 이 화이트 큐브가 아니죠. 동선과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는 그러한 건축이지 않습니까? 작품이 공간을 점유하기보다는 공간이 이 전시작품을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미술가와 학예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오늘날까지 학예 시스템과 건축 시스템 간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이 기능과 효율 측면에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술관을 지지합니다. 강력한 건축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긴장을 저는 높이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생각하시면서 입구에 들어오는 이 멋진 건축물을 빼버린다면은 서울대학 캠퍼스는 아마 상당히 드라이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 미술관은 작품을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하냐, 아니면은 사유를 촉발하는 어떤 실험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당연히 미술관은 후자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미술관이 빈집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이 건축물이 여름과 겨울에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매우 큰 건물입니다. 냉난방비 부담이 막대한데요. 관람자 수는 미미한 것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관악구와 서울과 전국의 미술가에서부터 미술 관련 직업군, 그리고 미술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미술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 고객들, 그리고 방문 가능한 인구까지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방문자 수, 집객 수 끌어올리기가 목표였죠. 이렇게 외부로 향한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간의 문제인데요. 램콜라스의 건축은 명작이죠. 명작이지만 사용법이 좀 어렵습니다. 이 공간은 개념적으로 훌륭했지만 머무를 이유, 관람 이외의 행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쉬는 것, 우연한 체류, 이런 것이 약했어요. 이것은 목적 방문지이지 좀 느슨한 시간을 즐기는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오는 곳이지 그냥 좀 놀러 올 수도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인 줄 알면서 뮤지엄 샵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방문자들이 긴 체류를 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서울대 미술관의 비전 그리고 미션에 대한 수고가 부족했다는 것이 반성이 됩니다. 지금 하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방문자 수가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외부를 향해서 하는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라는 이 내부에 전략적인 수단과 자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서울대미술관이 건축 탁월하죠. 큐레이션도 탁월합니다. 학예사들의 능력도 훌륭하죠. 지적 수준도 높죠. 그런데 생활 속의 문화 공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당시에 홍보에 매진했는데 문제는 홍보 부족이 아니고 공간, 사람, 의미의 연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 미술관의 지적 완성도는 높지만 정서적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전시가 늘 실험적 담론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관람객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언어가 학술적입니다. 그럼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면 초대받지 못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문제는 수단이 아니고 환대의 언어, 이 호스피탈리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대 안에 있지만 서울대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학생, 교수, 직원의 일상적인 동선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미술관의 시민이잖아요. 주된 고객이잖아요. 그 점심시간에 한 20분, 퇴근하기 전에 한 30분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그러한 공간 설계가 중요한데 너무 근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업, 연구, 동아리 활동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부족하고 미술관이 캠퍼스라는 유기체의 어떤 오간, 그러니까 그 장기가 되어야 될 텐데 고립된 객체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또 서울대 미술관의 전시는 컨퍼런스든 프로그램이든 그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술관은 연구 결과를 완벽하게 전시해내는 곳이 아니라 연구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성품을 내놓는 게 아니죠. 우리 미술관은 캠퍼스 특성상 학제 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연결고리 또는 중간적인 매개 공간, 인터미디에이트 스페이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으로 기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활성화의 첫 단추는 시선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외부에 관심이 있었죠. 서울대 수업과 전시의 결합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미술관을 전시장이 아니라 강의실, 실험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문대, 사회대, 공대, 자연대, 법대와 연계해서 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 논의, 건축과 관련된 권력의 문제, AI 시대의 미적 판단 이런 등 수업의 일부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히 학생들에게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가야 하는 공간이 되겠죠. 학생들이 외면하는 것에 아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미술관이 너무 전문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전공자만 가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큐레이터, 미대생 아닌 해설자, 미술 전공자뿐 아니라 물리학과의 시선, 법대생의 해석, 의대생의 관점. 전시가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동시대 청년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전시도 좋습니다. 어려운 전시는 유지하되 쉬운 입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시 수준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겠지만 쉬운 진입 레이어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시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고 이 전시를 싫어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공기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죠. 서울대 미술관이 또 엘리트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것도 해체해야 되고요. 결과보다 사유의 과정을 강조해야 되죠. 이 관람한 뒤에 뭘 봤다가 아니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성화의 비밀은 고도한 전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긴 체류입니다. 아주 여기에 많이 장시간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술관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술관 내부에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공간, 전시와 무관한 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이 요약하면 서울대 미술관의 문제는 작품도 건축도 아니고 또 학예사들의 기획도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삶과의 접속, 일상의 삶과의 연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국립미술관에 대한 것, 그리고 대학미술관에 대한 것.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전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존재 이유는 다릅니다. 국공립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공공 접근성, 문화 향유권 보장, 또 국가나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일 겁니다. 대중성, 공정성이 핵심 가치로 자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많은 사람이 와야 될 겁니다. 국공립미술관이야말로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현재 사회적 합의선에 맞추어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미 사회가 합의한 예술을 잘 보여주는 곳, 그런 곳이 국공립미술관이죠. 그렇지만 대학 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다릅니다. 지식 생산, 실험, 비판, 정보 축적, 이러한 것들일 거고, 대학미술관의 핵심 가치라면은 자율, 또 미완성도 용납하고, 도발적인 것 용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까지를 수용하는, 국공립미술관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이런 것이 핵심 가치가 되겠죠. 국공립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대학미술관은 오히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겠죠. 아직 사회가 합의하지 못한 예술, 아직까지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사유를 먼저 다루는 것, 이게 대학미술관의 기능이자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공 사립미술관들은 대개 관람객 수가 부족하다, 인지도가 미흡하다, 프로그램의 대중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로 전전긍긍하죠.
대학미술관의 경우는 사람이 적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곳이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술관을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만 이해한다면 대학미술관이 지닌 고유한 어떤 공공성, 학문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미술관은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심화를 목표로 삼아야죠. 서울대미술관은 전시장이 아니라 학문적 예술 연구소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미술관이 아니라 사유를 생성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물 전시보다 가설, 연구, 실험, 또 실패, 그리고 재사유 이러한 순환 과정을 드러내는 구조가 일상화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는 완성품이 아니고 이 결론이 아니고 중간 보고서여도 무방하다. 뭐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미술관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술 외부에 있습니다. 예술 바깥에 있습니다. 미술관은 예술을 다른 학문과 충돌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대학의 자산이죠. 이게 예술이 과학기술과 때로는 예술이 법, 윤리, 정치철학과 예술이 도시 환경, 기후위기와 예술이 인공지능 데이터와 만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미술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학제 간의 긴장, 학제 간의 어떤 마찰 이런 것을 제도화할 수 없죠. 서울대는 그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미술관입니다. 또 우리 미술관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속도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관람수, SNS의 반응, 즉각적인 성과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10년 후 재해석될 작품 이런 것들의 담론의 저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미술관에는 다른 대학 미술관에 없는 국가적, 지성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미술관이 서울대학교 미술관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학문적으로요. 또 국공립미술관이 사회가 이미 동의한 예술을 그냥 보여주는 곳이라면은 서울대 미술관은 사회가 아직 질문하지 못한 예술을 먼저 사유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미술관이 짊어져야 할 사명이자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AI 이후의 세계에서 조형예술은 더 이상 미술 내부의 언어만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미지 생산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형식의 혁신은 기술을 모처로 하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미술관이 미술의 최신 형식을 추격하는 것은 그건 패배로 가는 예정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서울대 미술관이 가야 할 길은 형식의 선도가 아니라 판단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 미술관의 고유한 사명은 판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라는 집단의 보수성,
우리 미술대학이 80년간 지켜온 아카데미즘, 이러한 것은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미술관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서울대 미술관은 새로운 미술을 생산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미술을 평가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미술이 왜 문제인가를 판단하고 사회에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울대 미술관은 실험실을 넘어서 법정이 되어야 한다. 판단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품은 피고석에, 기술은 증거석에, 관람자는 배심원이 되는 그런 구조죠.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서울대 미술관은 가장 급진적인 형식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고 가장 엄격한 질문을 던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대학에서만 가능한 역설적으로 가장 혁명적인 역할입니다. 아마 그 질문은 디자인 전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미술관과 학예사가 무엇을 미술의 바깥, 미술의 외부로 규정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이것은 미술계의 보수성이 아니라 전문성의 오해입니다. 많은 학예사들이 디자인 전시에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디자인은 기능성, 한목적성, 그리고 사용성, 시장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 미술사는 이를 자율성의 훼손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유효 기간이 끝난 미술관 교과서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디자인을 배제하는 미술관은 중세 미술관이 원근법을 의심했던 태도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미 디자인된 시스템 속에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디자인을 다루지 않는 미술관은 더 이상 동시대를 다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을 미술관에 끌어들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미 디자인된 세계에 살면서 그것을 미술관에서 다루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미술관은 화이트 큐브를 전제로 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듯이 램쿨라스의 이 미술관은 비정형 동선, 구조가 드러난 공간, 시선의 충돌, 전시를 감상이 아니라 탐색으로 만드는 그런 건축이잖아요. 이 건물은 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회화만 전시하겠다면 건축을 오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축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미술관은 이렇게 시작부터 이미 건축 언어로 디자인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학예 언어의 선언입니다. 향후 20년 서울대 미술관은 대중친화성, 차별화 경쟁 이런 것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 이런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이 미술관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 질문을 다루고 있는가? 이것은 예술을 소비하는 공간인가? 예술을 사유하는 공간인가? 하는 질문인 거죠. 물론 서울대라는 위상은 흥행이 아니라 학문적, 철학적 깊이의 책무를 요구합니다. 서울대 미술관은 전시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문을 축적합니다. 서울대 미술관은 한국 사회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을 가장 먼저 묻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20년 서울대 미술관만이 할 수 있는 과제는 서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공학, 의학, 환경, AI, 법학 이런 것들과 예술의 교차 전시입니다. 융합 전시입니다. 예술가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만드는 리서치 기반의 전시. 서울대 미술관은 미술 창작을 넘어서 지식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미술관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는 곳이라는 정체성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부단히 자기 검증, 자기 검열을 해야 합니다. 서울대 미술관의 20년 과제는 이 미술관이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미술관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20년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에서 서울대 미술관 전시와 서울대 미술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이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기를 바랍니다. 전시가 학문적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